고도역단 수택절을 보시면 친구가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소역에서 절의 초효를 얻었다. 절은 유수, 흐르는 물을 막아 가두어 논밭에 이용한다고 하는 괴이고 너무 쌓아놓으면 해가 되니 흔히 과부족, 지나치면 부족한 것과 같다.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지나치면 마치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런 거죠. 과부족하지 않은 것을 절이라고 한다. 지금 초유를 얻었다는 것은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어 둘 대로 보기 때문에 절약하여 돈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시운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근신하고 분수를 지키는 때이다. 이것을 불출호정무구, 문 밖에도 나가지, 문 안에 뜰에도 나가지 말아야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절도는 언급 안 하고 절도는 아니다, 그죠? 아니, 절은 절도의 뜻이고 절약의 뜻이에요. 절제, 절도, 절약. 내 시운의 성수에 따라 일이 막히고 뻗어나감이 있으니 지금은 노력해도 성취되지 않는 때이며 이 효의 시기에는 말에서부터 과실이 생길 때이므로 남이 부탁해오는 일이 있더라도 사절하고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움직일 때는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된다. 다음 보시면 어떤 경찰관이 내 별장으로 찾아와 나와 같은 현 출신인 구본사 하나가 유신 때 근왕의 의리 때문에 죽고 그 유족은 영락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되었다. 나는 이를 두고 볼 수가 없어 도움을 주고자 다른 친척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인 세 사람을 상경시켜서 학교에 보낸 지 이미 10년이 흘렀으나 나이 박봉으로는 그 비용을 댈 수 없어서 그로 인하여 6, 7천엔의 부채가 생겼다. 나는 고향에 일만엔 남짓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채는 그다지 개의치 않았는데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 부채의 이자가 점점 늘어나 마침내 1만 3천엔이 되고 한편 소유한 부동산은 전국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그것을 팔고자 해도 살 사람이 없고 점차로 값이 떨어져 겨우 3천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을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도 없고 갚자는 빚쟁이의 톡촉을 어떻게 할지 진퇴양난이니 그 반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란다 해서 절의 이유를 얻었다. 참 이럴 수가 있나요? 그죠? 절괴는 가무수 위에 있는 가무수의 1세이고 가무수는 내괴 외괴 모두 물이고 유통의 성질이 있다. 절괴는 제방을 쌓아 유수를 막은 것이다. 이것을 귀하의 부채에 비유하면 세상에서 유통하고 있는 금전을 차입하여 그 유통을 막은 모양이 된다. 초구의사의 불출호정무구 문 안에 뜰에도 나가지 말아야 허물이 없다라고 있고 계사전에는 란지소생이야. 즉 언어의 우의 개 어려움이 혼란스러움이 생길 때니 그런즉 그죠? 그런즉 언어의 우의 개 그런즉 그 언어로서 그 뭡니까? 경계를 삼으라. 군 불밀즉 실신 임금이 기밀을 지키지 않으면 신하를 잃게 되고 불밀즉 실신 신하가 기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몸을 잃게 된다. 기사 불밀즉 해성 기밀스러운 일을 지키지 않은 즉 해로움이 이루어진다. 시 군자 시인밀이 불출이야. 그런 까닭으로 군자는 기밀을 신중히 하고 함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고 다음 불출호정이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구이의사에는 불출문정흉이라 있어 초요와는 전혀 반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흉하다고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부채를 진 자는 그 돈에 용도가 있는 것이나 부채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마침내 가정을 도산시키고 자신을 망치게 된다. 이것은 제방에 용수를 채우는 것도 한도를 넘어서면 제방을 무너뜨려 좋은 전답을 망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적당량을 넘었으면 혈통이라고 하는 건 물 빠지는 거죠. 놓아 방류시켜야 한다. 때문에 부채도 이것과 같이 적당량을 헤아리는 것을 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절약과 절의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지금 그 방법을 제시하자 한다 해놓고 귀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아무리 싸다 해도 적어도 3,000엔은 받을 것이니 이를 매각해서 3,000엔을 전부 채권자에게 넘겨라. 이것이 절의를 지키는 것이다. 나머지 1만엔은 귀하의 월급 200원을 나누어 50원은 가계비용으로 쓰고 30원은 교재비로 하며 잔금 120원을 가지고 매월 반제하도록 하라. 이것이 절약하는 것이니 부채의 이자는 채권자에게 부탁하여 연 0.8%로 한다면 월보금은 합계하여 하면 1,440원이 된다. 그 안에 이자분인 800원을 제외한 640원으로 원금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1년이면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채권자가 이것을 승낙하지 않을 때는 귀하가 실정을 잘 설명하고 부탁한다면 그도 승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한데 세상에 아무리 넓다고 해도 없는 것을 얻으려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비구니에게 고한을 구하는 것 같은 것이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에서 말한 방법에는 없는 것 같다. 채권자가 무리하게 그 반지를 요구한다면 귀하는 파산할 수밖에 없으니 채권자는 한 푼도 얻을 수 없고 귀하도 관직에 계속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도 바보가 아니니 귀하는 신체가 재산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 어쩔 수 없이 귀하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귀하는 태의 2호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 실정을 호소할 때이고 제2호에 응하는 것은 제5호이니 외계인 감을 귀로 보고 우수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못해 승낙하게 되고 제5호에는 감절길 그죠? 절도를 달게 여기야 길하다. 이것은 귀하의 바램을 기꺼이 수용할 상이다. 응? 그러니 오늘 속기 처리하지 않으시는 마침내 시간을 잃고 바라는 바를 구할 수 없게 파산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응? 그러기 때문에 상전에 불출문정 시일시 극이야. 문 밖에 나가지 않으면 그 시기의 극함을 다함을 잊어버린다라고 있고 제5요인 중정의 때를 잃어 제2요인 중정의 때를 잃어 중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정은 득중득정이 아니라 득중은 중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득중득정의 중정이 아니고 치우치지 않는 중정. 제3호가 되면 귀하는 재산을 낭비하고 채권자도 점점 곤란이 심해질 것이다. 제3호의 사회는 부절약 즉 차약 절약하지 않은 즉 탄식하게 될 것이라 있고 상호의 사회에 약절정 흉이라 했으니 고절 즉 고절정흉 괴로운 절도니 그대로 해서 흉하다 했으니 의미는 명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5번째 줄을 보시면 그 사람은 기뻐하며 점단에 깊이 감사하며 돌아갔는데 수위로 소식이 오길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지금까지 우려가 사라지고 쾌활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설로 선생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명치 21년 1888년 구본사였던 모씨가 오스트리아 전권대사에 임명되어 부인과 딸을 데리고 부임할 즈음
요코하마의 출항을 앞두고 내 집을 찾아왔다. 대사는 처자를 데리고 항해하느니만큼 해상의 안부를 점치고 싶어 했다. 이에 입서하여 절의 사묘를 얻었다. 절궤는 내궤인 태는 강철의 배이고 외궤인 감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뒤집어 쓴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 바람은 처음에는 서쪽에서 북쪽으로 휘몰아치는 폭풍이다. 그죠?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수택절이니까요. 그죠? 최근의 선체는 견고하여 나를 정해 항해한다면 세상에 불안정한 계절에도 무사할 것이다 때문에 부절약적 차약무고, 부절약이란 절약해야 할 때 절약할 수 없음을 말하며 차약이란 걱정거리를 가지고 한타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은 곤란한 상이 있지만 무구라는 글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리라 점쳤다. 당시 대사를 전송하고자 함께 왔던 대신들이 동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난해서 역은 사성인의 책으로 사리가 깊다. 그러므로 깊이 연구한다면 어떤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다카시마 씨가 금우항해의 어려움을 눈앞에서 보여주듯이 판정하고 게다가 바람의 방향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시하였다. 다만 한 사람은 다카시마 씨의 역은 거의 신기라 말할 수 있으므로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이것은 원래 역에서 보여주는 바이고 역에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며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 신에 통하여 신의가 서죽 숫자죠. 예, 감화한 것이고 영리에 의해 이를 풀어내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를 통역하는 것이며 천지간에 망라되지 않는 일은 없다. 하물며 긴 항해 중에 일어날 곤란을 즉시하는 것은 중용에 있는 지원이지죠. 먼 곳에서 가까운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풍향을 나타내는 것은 지풍지자 바람이 어느 곳에서 올 것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을 지미지현이에요. 아주 지극히 현미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가공 입덕 가히 함께 그것을 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한대로 신덕을 이룬 것이다. 역은 지금의 풍조처럼 형이하학의 물질 학문에만 심취하고 그것을 형이상학의 진리에 응용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태풍이 눈앞에 다가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배에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놀랐지만 말은 없었다. 그 후 4년이 지나고 대사가 귀국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당시 항해 중에 어려움이 역단 그대로였다고 했다 이 말이죠. 다음 모 관리가 찾아와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절의 사유를 얻었다. 절개는 사람이 분수에 맞춰 어느 정도 한계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사유를 얻었는데 이 효는 음이면서 음위에 있고 재주와 기력이 모두 약하지만 상위 오효의 양에 견주고 있다. 이것은 상위 사람과 음양친비하여 유선에게 명령을 받들고 근면하게 봉사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희망을 이루는 때로 본다. 이것을 안절형, 절약을 편안히 여겨야 형통한다. 자신에게는 대단한 재력이 없어도 온순하고 착실하게 명령과 규정을 잘 지키고 올바른 품행과 절약을 실천해 나간다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때라고 전단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보시면 어떤 상인이 찾아와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절에 오유를 얻었다. 절은 연못 위에 물이 있는 꾀로 땅이 파인 곳에 물이 고이는 것을 택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바다이다. 태양의 열이 해수를 증발시켜 공중에 축적하고 하므로 해수는 적당한 양으로 유지되고 대력이 관수되지 않는 것이다. 물에 잠기지 않는 거죠.
이것을 조화절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오효를 얻었다는 것은 절의 상태가 가장 좋은 때로 이것을 감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미 가운데 사람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효는 강중의 덕을 가지고 절을 즐기는데, 절을 즐긴다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 처한 길 중에서 언행이 과부족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절의를 지켜 품행을 바르게 하고 절약을 행하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모두 감동하는 것이니 왕유상이라고 하고, 운이 왕성하고 근심이 적은 때라고 점잖하였다 이 말이죠. 다음 보시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 주식의 고화를 점치고 싶다 해서 절의 상의로 얻었다. 주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말이죠. 절궤는 연못 위에 물이 있는 모양이고, 연못이 물을 수용하고 있는 양이 적절한 것을 절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이 넘치면 빼고 족하지 않을 때는 더하는 것이다. 또 절은 어떤 일의 시점에서 조리 있게 분별한다는 의미이다. 태는 기쁨이고 감은 우염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염을 당해내는 상이 있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험이 따르는 사업을 하는 때로 본다. 모험은 착실한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그 진퇴가 좋다면 크게 이익을 얻는 것이다. 상효는 절의 한계이며 수량이 너무 많은 것이므로 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너무 높으므로 얼마안가 크게 떨어질 것이니 가지고 있을 때는 손해를 볼 것이므로 고절정용, 그죠? 기로운 절제가 되니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흉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빨리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단하였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즉시 그날로 팔았는데 과연 주식시장세는 크게 하락하였다. 자, 이제 그 다음 꾀로 보세요. 친구가 찾아와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절의 상의를 얻었다. 절궤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적당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상의를 얻었다는 것은 절의 끝이니 정도를 지나치게 절함이 잘못된 것으로 본다. 오미 가운데서 너무 익히면 써지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절이라고 하고, 사람은 쓴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비유에도 곤고한 때이다. 이유는 양이며 음이며 의무에 있어서 제조와 기력이 모두 약하고, 감, 허무의 극에 있고 절함이 지나친 것이므로 완고하고 세상의 인정이 통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으로 고민하고 변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절정용이라 하여 천성이 완고하여 남의 말을 들으려도 않고 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강하여 잘못을 고칠 줄도 모르고 남에게 소외당하면 오히려 자신의 재주를 시기하는 것이라 오해하여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자기 성격을 일신시키도록 노력하자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점단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